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 오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결국 3년 만에 3%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올 한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거론되고 있는 5월의 FOMC의 모든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거시적인 경제 흐름은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매일 챙겨보시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집중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천명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4월 달은 참 힘든 그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참 우울한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뭐 5월 달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은 뭐 4월 달보다 좀 좋은 날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가 오늘 좀 시작이 됐는데 뭐 이제 5월 5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께 5월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또 말씀드려 나왔으니까 준비한 만큼 알차게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늠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 전략 든든한 마스터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 통해서 질문 보내주셔도 됩니다. 먼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때, 입장하실 때 070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를 터치했습니다. 골드는 글로벌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하며 2달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일은 중국 경제지표 부진 속에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우크라이나 이슈 장기화에 유로존 경기 둔화가 우려되며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또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0.15% 상승한 13,10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8% 상승한 온스당 1,87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29% 떨어진 배럴당 10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1% 오른 1.05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전거래일 나스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 직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2018년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했다가 지금 현재는 또다시 2.9%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알아보고요. 네, 오늘은 또 나스닥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또 F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들어주신 것 같은데 먼저 차트 보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 지금 이 장의 이제 심리 상태가 상당히 긴장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제가 진단하기 앞서서 네. 제가 먼저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좀 요거 잠깐 이제 일봉을 잠깐 보실까요? 일봉을. 네. 일봉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뭐죠? 제가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죠? 그 국채금리가 3%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늘도 이게 어제는 뭐 좀 이상한 현상이 좀 발견이 됐고 오늘도 지금 뭐 상승이 뭐 이 상승이라고 볼 수는 아직 뭐 초반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는 없는데 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제가 보니까 13,100선이 상당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00선이 이제 차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선인지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13,100선에서 차후에 이제 여기서 지지 저항을 받게 되면 이쪽에서 뭐 짧게 이제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옳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보면 S&P가 또 상황이 그렇습니다. S&P도 뭐 거의 상황이 뭐 거의 지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황이 뭐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일단 좀 더 관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FOMC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이 방향성 없이 어제 같은 경우 3시가 넘어서 새벽 3시 넘어서 그죠? 뭐 급락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끌어올렸어요. 네. 기술주에서 뭐 엄청난 뭐 저점 매수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뭐 엄청 매수 물량이 끌어오고 2시간 동안 뭐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뭐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100선에서 지지 저항을 받으면 그쪽 라인에서 이제 짧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차트를 보고 자리값 짚어주셨는데 네네. 그럼 오늘 좀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뭐 계속 FOMC 이제 이번 주는 계속 그게 화두잖아요. 또 네. 이제 제가 이제 FOMC 회의를 또 앞둔 또 오늘 첫날 네. 지금 5월 저 판매 이제 매수 이제 이 전략을 이제 예.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저희 곤란한 입장인데 그래도 어차피 제가 말씀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뭐 어차피 나스닥이니까 그죠? 네.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심도 있게 먼저 짚어보고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건데 이에 앞서서 이 4월 달에 어떤 지금 전체적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리뷰를. 왜냐면은 이제 5월 달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데 키포인트가 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을 잠깐 먼저 짚어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금요일 날 뭐 대폭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이 방송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해양 마스터님하고 이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PC, GDP 상당히 결과가 안 좋게 나왔죠. 분명히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건데 이게 올라가는다. 이게 좀 이게 어떤 이 공식상 성립이 안 되는 논리였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이 됐는데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좀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해봅니다. 일단은 먼저 아마존, 뭐 아시다시피 7년 만에 적자가 났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대장주죠, 둘 다. 애플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원자재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지금 발표하기는 뭐 이제
오리무중이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 4월이 이 마지막 주가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4월 전체 시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월 전체를. 무슨 얘기냐? 제가 4월 중순경에 여기 저 방송을 출연하면서 어쩌면 3월 중순에 그저 파월이 이제 그 50 bp로 올리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10일 연속 상승을 이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 착시 효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3월 중순 가격으로 반면에 다시 또 돌아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지금 보십시오. 뭐 지금 저 3월 중순에 가격깔이 훨씬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13,100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4월 달이 상당히 좀 뭐 결국엔 착시 효과로 인해서 이제 뭐 CPI나 PPI 뭐 등등 이제 발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으면서도 뭐 착시 효과로 인해서 일단은 기술주가 기대 심리가 발동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4주 연속 뭐 마감하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어닝 시즌에 뭐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2008년도 그 금융위기 이후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거의 약 14% 정도 빠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상당히 지금 시장이 안 좋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CNBC 같은 뭐 외신에서도 미국이 연말쯤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증시도 증시지만 지금 경기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그 대표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을 굉장히 대거 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워렌 버핏이 워낙 뭐 돈이 또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00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100조면 어마어마한 상. 근데 이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고 뭐 금액 자체가 워낙 커버리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뭐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006년도부터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월 달에 이제 항상 주가가 올랐던 날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뭐냐면은 자, 여기 2019년 한번 보십시오. 2020년, 그죠?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발발했던 연도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12.7%까지 올랐었어요. 12.7kg.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는 뭐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이제 4월 달은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상황상 물론 이제 상황들이 연도별로 다르지만은 이런 게 지금 이 숫자가 상당히 심각한 어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뭐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가 지금 이제 이 FMC를 얼마 안 남겨놓고 이런 얘기를 참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은 정말 이 미국 경제가 이 장기 경기 침체의 어떤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서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 다음에는 또 저걸 또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기서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011년 1분기 시대로 다시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로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또 뒷받침하는 또 데이터가 있어요. 한번 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주말에 자료를 좀 봤어요. 차트를 봤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여기 3월입니다. 3월. 여기 3월. 3월이에요, 3월. 여기 3월이고, 오늘이죠, 오늘.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12,709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 3월입니다. 2021년 3월입니다. 얘는 12,727이에요. 그래서 장기 침체로 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벌써 와버린 거예요, 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5월 달도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FOMC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5월 달도 상당히 안 좋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고요. 자, 5월 달 이제 투자 전략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 달 투자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투자 전략으로 이제 정말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보수적으로 용감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 날 하셔도 괜찮잖아요. 예,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달, 5월 달 그죠?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5월 달에도 지금 뭐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원인이 뭔지 뭐 일단 먼저 살펴보고 또 유럽 상황도 더불어서 같이 연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4월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가의 주식 격언인 셀인 메이 5월에 팔아라라는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국채식 실질 금리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시장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네. 이제 자리값은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오늘 지금 뭐 저가가 102달러, 고가가 지금 105달러예요. 그죠? 거의 지금 한 300포인트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한 103달러 부근이 2평선 근처거든요. 이쪽에서 좀 관망을 좀 하셨다가 이제 뭐 다시 한번 내려올 겁니다. 지금 뭐 오시다시피 지금 뭐 완전히 뭐 왔다 갔다 뭐 정신이 없죠. 얘도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102달러 한 그러니까 한 103 정도, 103달러 정도에 오시면은 이쪽에서 한번 매수 전략을 한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뭐 수요 우려로 하락을 했었다가 또 전쟁이 이어지면서 뭐 식량난이 이어지고 있고 또 원자재 난에 또 EU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에 나서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상승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앞서 얘기해 준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유가에 대해서는 요것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뭐
이 일봉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4월 달에 나왔을 때 이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이게 우리 130도를 볼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뭐 4월 초까지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약간 하락장이 연출이 됐었죠. 근데 다시 지금 뭐 독일에서 이제 뭐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안 하겠다. 뒤로 계속 발을 빼면서 이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갔다가 뭐 다시 이제 급선을 해서 단계적으로 독일에서 이제 뭐 석유 금수 조치를 하는 거는 뭐 일단 오케이를 하겠다. 뭐 그런 상황들. 예? 또 계절적인 요인들. 뭐 그런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엮어지면서 결국에 지금 상승작으로 이제 다시 105달러 위까지 올라 있는 상태예요. 뭐 거기다 또 5월 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펙 플러스 이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지난달에 EU하고 뭐 오펙하고 뭐 회의를 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한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뭐 증산을 좀 해달라. 요걸 했는데도 뭐 그쪽에서 오펙에서는 뭐 얘기를 했었죠. 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뭐 우리가 관여를 한다고 해서 뭐 이 시장이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하도 결과적으로는 뭐 그 전망 자체가 좋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 중국이 또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제 뭐 이렇게 봉쇄 조치가 완전히 뭐 완화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순간 또 완화가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유가가 또 한 번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또 충분히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유가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네, 유가에 대해서 이제 103달러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전쟁은 아무래도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좀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 준비를 좀 해온 게 있으니까 이제 뭐 푸틴의 강력한 뭐 전쟁 의지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에 네. 한 몇 주 안에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끝낼 것이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짰었어요. 그죠? 네. 짰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푸틴 자체가 이제 승전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이제 독일한테 승리한 날, 그게 이제 바로 승전절인데, 자 5월 9일까지 마무리를 져놓고 그때 어떤 퍼레이드를 하겠다, 뭐 그런 자축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모든 게 다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 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뭐 민족주의자들, 뭐 신나치주의자들을 우크라이나에 쫓아내겠다. 뭐 그런 명분으로 전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먹히지가 않고 장기화가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라는 이제 선포를 이제 해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급반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발점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을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총장이 와서 어떻게 좀 이제 완화를 시켜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엔 뭐 아무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푸틴을 또 자극시키는 또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푸틴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서방국가 자꾸 관여하고 무기 지원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같은 또 이제 그 러시아 국영 TV에서 뭐 핵 시뮬레이션을 어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에다가 이제 핵을 발생을 했을 시, 뭐 상당한 또 위험에 처해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 아주 이제 이 전쟁의 수위를 상당히 좀 높이고 있어요. 뭐 이런 이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이제 130달러까지 이제 근접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천연가스, 그죠? 천연가스도 이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 그런 이 전쟁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새로운 부담, 장기화로 인해서 상당한 부담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서 그렇죠.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관련한 뭐 원자재도 그렇고 또 밀 가격도 이 40%나 급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뭐 이런 곡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골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기 앞서서 유로에 대해서 또 대응 전략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는 오늘 또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또 팻말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3선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유로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는 계속해서 매도로 보고 계시네요. 차트 보고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유로는 이제 1분기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뭐 0%, 완전히 초역대급 역성장이 나왔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이요. 네, 그 원인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속적인 하락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봉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FOMC 회의를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지금 구간이에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엔 유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분기는 거의 미국보다 더 확실하게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근거하에서 저는 이렇게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유럽이 지금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제가 이걸 좀 이제 1분기 1분기 실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0%대 역성장을 했어요. 예? 거기다 또 물가 상승률 어떻습니까?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7.5%예요.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6개월 연속 상승을 지금 했어요. 또 여기에다 에너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에너지가 38%, 어마어마하죠. 아시다시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이제 이런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의존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쟁으로 해서 금수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 원인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이렇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초기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는 안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이제 에너지만 저는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기값이 이제 폭등을 지금 상당히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일부 가정집 같은 경우는 한 10배 가까이 지금 전기값이 올랐대요. 그리고 그다음 일부 공장은 이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안 좋은 이제 에너지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자꾸 이제 야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죠.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일단은 러시아를 압박을 해야 되니 원유 수입을 좀 줄여달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 못 하겠죠. 왜냐하면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럽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보다 이제 30배럴이 증가한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LNG 공급량. 미국이 이제 현재는 수출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터무니없이 양이 지금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한테 이제 LNG 천연가스를 좀 더 보내달라.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지금 당장 안 되죠. 당장 이게 뭐 금방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유럽 자체에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거를 저장을 한다 치더라도 이제 여러 각 나라로 이제 송출을 해야 되는데 이 송출할 수 있는 지금 그럼 여건들이 좀 조성이 안 돼 있어요. 뭐 한 예로 독일 같은 데는 아예 그거 이 제반 시설이 없답니다. 지금 제반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이 제반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당한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뭐 거기에다 또 뭡니까? 이제 LNG 배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조선소에서 지금 뭐 LNG 뭐 상당히 좀 많이 좀 오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단기간에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유럽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까지 좀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유럽 때문에 이제 뭐 이 세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달러 인덱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지금 뭐 아직도 뭐 103, 104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뭐 6개 이제 달러 인덱스에 6개 통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엔화,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있어요, 그죠? 뭐 엔화는 지금 뭐 상당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유로화도 상당히 안 좋죠. 뭐 이런 원인들 때문에 뭐 유럽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로 FX 통화 자체가 하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에 덕을 보는 게 또 이제 달러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든 힘을 이제 다 메이저급인 이제 엔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로가 이제 힘을 다 잃었어요. 잃어서 달러가 혼자 강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유럽이 당분간 어떻게 이제 뭐 이 전쟁이 이제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유럽이 상당히 안 좋은 시기로 가면서 당연히 뭐 통화도 장기간 안 좋게 지금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가 이제 올해 말 이전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일 보도를 했습니다. EU 전체 원유 수입의 27%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EU에 반해서 이 달러화 가치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라고 점쳐지면서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뭐 6개 통화 중에 이제 메이저급인 이제 엔화하고 뭐 유로가 힘을 지금 전혀 못 쓰고 있잖아요. 걔가 이제 달러 강세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자 금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하면 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달러가 지금 강세로 올라서면서 금에 대한 일부 자금들이 네. 지금 달러로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네, 그런 두 가지 원인이 달러 강세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어떤 모멘텀을 좀 키우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후진국들이 또 문제가 또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 이제 투자자들이 자꾸 돈을 이제 뭐 신흥국 때 이제 메리트가 없잖아요. 환차손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돈을 이제 빼서 자국으로 지금 가져가는 현상. 거기다가 이제 뭐 긴축 통화, 이제 뭐 대차 대조표에서 뭐 돈을 일단
줄이겠다는 그런 현상들, 그런 이제 복합적인 현상들 때문에 달러와 강세를 지금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이게 달러 강세를 시키는 게 미국에서는 굳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은 네. 미국이 또 수출하는 또 입장에서 이 달러가 아무래도 강세로 가다 보면 뭐 수입을 하는 회사, 뭐 나라 입장에서 또 이제 부담이 갈 수도 있잖아요.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100개를 뭐 수입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달러가 이제 부담이 가니까 한 90대 정도, 80대 정도 뭐 그런 현상을 또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이제 지속되는 게 뭐 좋은 것만 아니다. 예. 그렇게 또 보고 싶고요. 그래서 원인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유럽에 대한 원인, 뭐 일본에 대한 원인, 뭐 중국에 대한 원인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일단 이 달러의 어떤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몸에 이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달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어떤 이제 확실한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뭐 계속 강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상승할 네.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FOMC 회의 이후에도 그러면은 네, 당분간은 강세 보여질까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점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와 금리 상승에 따라서 골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0달러 선 밑으로 떨어져서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2개월 반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1,872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오늘도 역시나 힘이 부족하군요. 그렇죠. 네,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골드가 이제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뭐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오늘 제가 뭐 굳이 뭐 설명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900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1,900선이 무너지면 이제 2,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여력이 전혀 뭐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 뭐 1,900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이제 뭐 만들어 줬는데 결국에 이제 이번 주에도 달러 강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면서 이제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뭐 하락장이 됐었죠.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 한 2.52% 정도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근래 보면 상당히 뭐 지금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깁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늦는 반면에 내려가는 거는 뭐 상당히 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면 현재 지금 고점 근처에 와 있어요. 그죠? 18752죠. 그죠? 그래서 요 근처, 그러니까 1875에서 1876. 그 정도에서 고점 매도를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또 당일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드 앞으로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주신 만큼 골드는 반대로 좀 계속해서 체력을 회복하지 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4120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는 초보 투자자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 면 높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시구나.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3%면 뭐 이제 초보자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뭐 3개월물 뭐 5년물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뭐 장기적으로 설명하기 좀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국채 금리가 3%가 높는다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준 금리를 삼는 게 있잖아요. 2.25에서 2.5% 지금 삼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보다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 높은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상황이. 근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까지 와 있다. 물론 10년 국채 금리라는 건 이제 뭐 이 장기적인 어떤 금리의 퍼센테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 중기, 장기 이제 금리를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중심선의 역할을 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3,000%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다는 거는 초보자 부신이니까 기업이나 개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다는 거는 뭐 증시도 안 좋고 뭐 개인이나 회사도 안 좋다. 그렇게 좀 짧게 여러분 질문하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뭐 이 금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제 노란택에 오시면 자세하게 뭐 저번에도 제가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년 만에 장중 3%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급등하는 거는 증시에는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서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852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는 것은 마지막 점프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마지막에 어떤 이제 발악이 아닌가. 결국에는 뭐 발악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이고 결국에 FOMC 회의록의 시나리오는 벌써 다 짜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또 뉴스를 또 봤는데 예.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6, 7월은 무조건 50, 최소한 50은 무조건 갈 것이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벌써부터 6, 7월이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대폭락 하락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잠깐 좀 봐드릴게요. 네. 지금 자, 나스닥 그래서 그리고 상대지수 모두 또 그렇죠. 상승 전환했네요. 네. 네, 그래. 아니죠. 지금 내려갔죠. 나스닥 지수.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지금 여기 이제 아까 말씀 13,100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13,100에서 한 하락 뭐 매도를 한번 노리시면 뭐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요 상태가 이제 13,100이 데드라인이에요. 요게 무너지지 않으면 무조건 이거는 뭐 마지막 이제 오늘 마지막 내일까지 되겠죠. 내일까지 하고 이제 5월 5일 날 이제 어떤 결과 나올 텐데 저는 그 결과도 뭐 상당히 안 좋게 본다. 그래서 마지막 점프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지금 4412님께서 원화가 약세잖아요. 우리 증시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원화 약세가 우리 증시에 안 좋죠. 이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왜 좋지 않은지 설명 네, 제가 또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자, 일단 이게 결국엔 이 원화가 강세가 돼야 일단 우리나라 돈이 힘이 생겨야 달러 가치가 일단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이 외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뭐 자기 나라로 돈을 빼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우리 다 원화 가치가 이제 환차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갭이 별로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에다가 증시에다 계속 돈을 묶어놓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뭐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지금 외국인 자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또 어땠습니까? 뭐 1월부터 4월까지 뭐 약 14조의 돈이 지금 빠져나갔어요, 미국 돈이. 그만큼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이 없으니까 어떤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 상황이 우리 증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상당히 지금 오늘 뭐 2,700선까지 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걸 오늘 느낍니다.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까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원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달러 약세로 돌아서면
우리 이 증시의 어떤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원화의 약세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역으로 이제 질문 보내주신 분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워낙 약세로 인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셀코리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 4월 달에 유가 5월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유럽의 대응으로 인해서 전략이 변경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방송할 때 5월 달은 뭐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어떤 상황들이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바뀌지 않는 그렇죠? 그런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독일의 금수 조치에 참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 지금 연장, 그 다음에 이제 뭐 5월에 오펙 증산에 대한 어떤 희망이 좀 없는 상태예요. 거기다 뭐 증산을 뭐 3만 배로 한다고 그래서 과연 효과를 볼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 전략이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105달러에서 110달러 사이를 이제 계속 횡보를 하면서 거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100달러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새벽에 105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어제 아까 뭐 정말 운이 나쁘면 130달러를 바라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돼서 유가가 제가 생각한 대로 4월 달에 예상한 대로 그런 결과치를 보여서 하방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희망입니다. 그래야지 뭐 기름 넣는 것도 좀 부담이 없겠죠. 이상입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도 또 대응 전략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 무료 방송을 예정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일은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하실 예정인가요? 네, 내일은 이제 달러 강세를 이제 부추기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좀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5월달 투자 전략뿐만이 아니라 이제 2분기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방송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뭐 유익한 방송이니까 한번 와서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일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출연하신 천명 마스터님께서 내일 오전 9시와 또 오후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제는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유럽발 위기라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천명이라고 두 글자 써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